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아직까지 헌재에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도 전격적인 선고 일정이 잡히는지 지켜봤지만은 선고 일정에 대한 헌재 설명은 없었고, 오늘도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이어간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 기록을 쓰고 있는 이 평의 변론과 평의 과정까지 거치면서 오늘로 93일째를 맞게 되는 윤석열 탄핵 심판. 박근혜 때 91일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끌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는데요. 참 답답한 마음, 또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이런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이 심정이 이번 한 주 내내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박정호야 스팟, 오늘도 저희가 헌재를 주시해 보면서 또 헌법재판관을 또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시도들과 혼란전 상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먼저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김지호입니다. 자, 이제 주말에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와, 이거 윤석열 꼭 파면해야 된다. 정말 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15일 토요일 오마이TV 예, 주말 리포터로 네, 경복궁과 안국역에서 펼쳐진 그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네, 제가 1시부터 8시까지 네. 총 7시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1시에 도착했을 때는 네. 뭐 평소처럼 예상할 수 있는 인파가 좀 몰렸겠다 이럴 정도로 약간 한산한 모습도 보였는데 네. 4시 이후에 정말 썰물처럼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넓은 경복궁역에서 거의 경복궁 끝까지 네. 그냥 거기가 모든 차선이 다 그냥 통제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몰려온 것을 보고 네. 야, 이 광화문 그 앞 대로변이 정말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마지막에는 행진까지 했는데 종로로 지나서 2번 유턴하는, 그러니까 유턴, 이 행진이 유턴까지 했어요. 그래서 2번 유턴해가지고 현장까지 오는데 진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네. 또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헌재 판단을 기다리면서 이제 헌재 판단만 내려지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봤어요. 그냥 지켜봤는데 윤석열이 풀려나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세력들의 이 준동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헌재를 향해서 또 우리 국민들, 갑갑하고 답답한 국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왜 윤석열 파면이 필요한지, 윤석열 파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윤석열이 돌아오면은 왜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또 갑갑한 마음을 행진하면서 풀어보고 이런 주말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3월 7일부터 얘기해서 계속 지난주에도 헌재 판단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기대를 했지만은 지난주에도 없었고 또 이번 주 초반에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선고가 있겠지, 이런 기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이 주말에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헌재가 이번 주에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번 주에 헌재 판결이 반드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헌재 입장에서도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최종 변론에서 사실상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나는 불복하겠다, 불복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심 집회에서 많은 극우 참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을 뭐 밟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테러 조장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서부 지방 법원이 약탈되는 그러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결정했을 시 개인적인 보복과 어떤 사회적 그러한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냉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지난주에 최종 판결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주일 동안 특히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구속 취소돼서 풀려난 이후에 정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더 높아지고 네.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빨리 판결을 내야 되고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네. 빠르면 수요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최종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음 주부터는 그 대한민국이 불이익을 당할 게 너무나 명확관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리더십 없는 국가 이거 정말 후진국으로 된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서는 헌재에서 판결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 13일에 있었던 감사원장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이게 지금 기각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민주당이 탄핵 이게 남용하는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국회 형사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뒤져보면 뭐냐면 윤석열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변로에 나와서 했던 변호인단 대리인단과 윤석열 쪽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거 봐라 국회가 줄탄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고성 계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십시오 헌재에서 나온 거 뭡니까? 이거 줄탄핵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 오히려 윤석열 이 탄핵 심판 파면 선고를 앞두고 이제 8대0 만장일치를 위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준 거예요. 만장일치 우리가 가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거 탄핵 소추한 거 줄탄핵 이거 문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주장했던 이 줄탄핵 주장 야당이 이렇게 탄핵하는데 이거 어떻게 두고 봅니까? 경고해야지 이런 주장도 헌재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이 계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또 합법적인 얘기가 되느냐 그런 조건이 되느냐 이걸 먼저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이 감사원장 검사들의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낙심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기각된 부분은 사실 우리 규정상 법상 이게 안 오잖아요. 자료 자체가 안 오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이 안 된 거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탄핵을 한 거 이게 민주당의 줄탄핵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헌재는 보지 않는다. 윤석열한테 계속 불리해지고 있고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더 이제 화사하게 오셨습니다. 화사하게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정이 바로 이제 윤석열 탄핵 언제 선고가 될까요, 변호사님? 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예. 21일 정도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21일. 사실 제가 그 전에도 계속 21일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늦다. 너는 탄핵을 원하지 않는 것이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입을 좀 다물고 수많은 유력설들을 무책임하게 내뱉었습니다. 3월 7일부터 네, 3월 7일부터 11일, 14일, 14일 17일 네, 뭐 그랬는데 오늘도. 결국 오늘까지는 당연히 이제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또 네. 변론이 있는 날이고 실제 평의와 평결과 선고날 지정이 3가지가 루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평의는 그동안에 이제 매일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사실관계 획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대 쟁점이 무엇이고 그 쟁점에 상응하는 사실관계들이 뭐가 정리가 되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사실관계 확정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5대 쟁점과. 이제 그러고 나면은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 5대 쟁점과 사실관계 획정을 했으니까 네. 각각의 의문점들이나 각각의 확인해야 될 것들을 이 재판장들이 재판관들이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명만 모여가지고 꼭 방음되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차 가져다 주는 분도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건데 이때까지는 내가 기각의 의견입니다. 나는 각하의 의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때까지는 일단 예를 들면은 뭐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뭐 윤석열이 비상계엄 1호를 선포할 때 어떠한 사정이 있었었는데 그 사정에 대해서 다른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먼저 이런 것 정도 얘기하고 서로 예. 물어보고.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평결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곧바로 선고일이 지정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일을 한 다음에 날을 하나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의견이라 있는 거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고 평일 그래요. 이후에. 네. 그리고 평결 그다음에 평결. 선고일 지정. 네. 그리고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국회와 그다음에 이 윤석열 윤석열 쪽에 쪽에 이거 알려주죠. 알려주고 그렇게 돼서 확인이 되면 네. 기자들에게 넘어가고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음. 오늘까지도 평일을 한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맞아요. 야, 맞아요? 오늘까지 내 말이 맞아요? 네 평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평결까지 못 갔다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평의하고 내일 변론 하루 하고 네. 이제 수요일 날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평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평결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요일에. 되면 목요일 하루 전이나 금요일 이때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쯤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제 이번 주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진짜 글쎄요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을 이제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넘어서기도 네. 하고 3월 26일 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항소심 결정이 또 맞아요. 선고가 나는 날이라서 예. 이제 이게 이상하게 엮여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상관 1도 없죠. 그걸 엮죠. 예. 네. 그래서 야 봐라 이재명 선고해서 네. 대통령 이 탄핵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결국은 지난번에 1심 때 것이 맞았다는 쪽으로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때는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만 없는 게 확인이 되면 네. 누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전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대법원까지 안 판결 확정이 안 됐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부화내동하여 이제 분위기를 막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네.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헌재는 여론에 의해서 재판받는 곳 아니냐. 아무리 법리로 이렇다 치더라도 이 여론에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이나 혹은 국민의힘 당에서 내는 김문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네. 그런데 오늘 어제 보면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승복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헌재도 뭐가 당연한 건데도 그렇게 우리가 고맙네요. 헌재도 네. 사실 이러한 좀 냉각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인용이 확실시 되지만 네. 만약에 지난주에 인용을 했을 경우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정치인들의 합의 네. 이런 것을 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냉각기. 좀 끈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라.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 당연한 게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이미 예. 뭐 종편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당연히 민주당은 승복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면서 왜 권성동이 그런 얘기를 했냐.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가 재판 당사자입니까? 재판 당사자는 누구예요? 윤석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빨리 승복 메시지를 내라. 이게 국민의힘의 뜻이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보낸 게 권성동이요? 아닌가. 설마.
아 이제 윤석열에게 직접 얘기하면은 본인이 예.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아. 엄한 이재명 대표를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냐고. 당사자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숙에 빨리 이 결정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그런 포석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요. 뭐 이제 윤석열은 계속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 입장을 밝혀야죠. 사실은 뭐 그런 우회적인 권성동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밝혔대잖아요. 언제 밝혔습니까? 아, 여기 현재 변론 종결일 때 스스로 밝혔다고 얘기하고 아, 있잖아요. 아니 거기 불복하는 걸로 저는 느꼈는데요. 어쨌든 권성동 씨 주장은 밝혔다는 한 얘기고 단어도 승복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석방이 됐으니까 또 밝혀야죠. 결론은 이거예요. 윤석열은 계륵이 됐다. 예, 윤석열은 뜨거운 감자가 됐고 국민의힘의 계륵이 됐다. 계륵이 됐다. 아, 지금 권성동이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조기 대선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죠 이제. 지금 이 당의 예.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가지는 거는 오로지 조기 대선인데 네. 조기 대선 이기려고 그 조기 대선을 지금 관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졌다고 치더라도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극렬 분자들과 네. 중도에 있는 약간의 세력들을 모아서 당권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당권을 결국 잡게 해줄 테니까 당권을 잡아가지고 다음 차차기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차차기.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미친 듯이 뛰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지 않습니까? 여성 한 명을 포함해가지고. 여성 한 명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무조건 나는 이번에 내가 욕을 먹거나 말거나 이 코어 세력들 나를 지지하는 열성분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세력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듯한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는 중인 거예요. 윤석열을 버릴 수 없고 안 버릴 수 없고 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버리고 싶겠으나 아, 버리면 또 이 나의 그 열성 코어 지지자들이 뚝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게 그렇죠. 되고 당장. 네 그리고 이 중도들도 또 떨어져 나가게 될 가능성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예 차라리 자연스럽게 3월 26일 이후로 해주기를 그렇게 강하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제가 그 나경원 의원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지 않았습니다만 그 모 여성이 엄청 강하게 뭐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네. 있다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많은 송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피곤합니다. 실명을 말씀하지 않는 아주 저런 그 모습. 여성분이 제일 피곤합니다. 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하죠. 예. 네. 제가 이름 안 말했습니다 분명히. 네, 예. 이렇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예. 사선을 걸으면서 아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촌청살인의 촌철. 촌천 살인의 네. 이런 논평을 하고 계십니다. 아. 좋아요, 구독, 슈퍼챗 보내주세요. 같이 네. 동참해 주세요. 예? 네. 저는 죽어도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참해 주세요. 저는 오래 까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얘기해도 돼요? 원래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예.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이재명의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아유 진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이재명 테러 위협 자작극 의심된다. 본인은 쑥 빠지고 보좌진만 거리로 나왔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했다고. 자기는 하는데. 그렇게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정치인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선의 정치인이 네. 그것도 남편이 판사인데 똘똘 뭉쳐가지고 아우 정말 추잡스럽다. 실제로 네. 죽을 뻔 하셨잖아요. 음. 정말 테러 암살 시도가 있었고 예. 실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금수보다 못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금수보다란요 그 예쁜 얼굴에 저는 대해서. 나경원 의원의 이 페이스북 이 메시지는 예. 인간이 아니라 정말 금수보다 못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인으로서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까? 아. 좀 읽어봐요. 죽어도 됩니까? 좀 민주당 읽어봐요. 지도자는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해도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따위 정당이 된 겁니다. 내란 수계를 3명이나 배출한 정당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안 할 것 같아 끝까지. 네. 일단 읽어볼까요?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일정을 분석해보자. 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최재 감사원장 탄핵권은 12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있다 선고되었고 이 일정을 기준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는 감사원장 변론 종결 이후인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5일에 종결되었으므로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시냐고요.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네.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실질적으로 헌재는 저런 식으로 뭐 선입 선출 이런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사건, 나라의 그렇죠. 혼란을 좀 덜하는 사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논리적인 사건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지. 예. 선입 선출을 지금 어디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판사 출신이. 난 이 사람의 이름을 안 말해요. 너무너무 무식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 다만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5선이나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싫어요 이 사람. 예, 네. 따끔하게 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한덕수 총리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네. 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사유를 보면은 내랑 관련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한덕수도 따라오는 걸로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네. 선입선출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뭐 선동이라고 볼 수가 그리고 있는 진짜 거죠. 선입 선출 하려면요 예. 한덕수가 더 늦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8번이잖아요. 맞아요. 사건 번호 사건 번호가 2024 그것도 얘기 안 헌나 하고 있습니다, 8이잖아요. 한덕수는 9예요 9. 지금. 9. 그럼 먼저 해야지. 그렇죠. 변론 종결 먼저 됐으니까 무조건 먼저 해야 된다? 네. 아이고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보다 지금 이틀 3일이나 오늘 3일째죠? 네. 3일이나 더 늦게 하고 있는 중인데 100일 꽉꽉 채워가지고 할 건가? 아유 참. 좀 궁색한 이야기죠. 너무 무식한 논리 얘기죠. 자체가 없잖아요. 어떤- 난 어떻게든- 주어는 없어요. 너무 무식한 네. 여자라고 생각해요. 네. 주어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좀 질질 끌어보겠다. 그러니까 질질 끌수록 이익이 된다.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보수 쪽, 극우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각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단 갑자기 말이에요. 각하가 도대체 왜 나올까? 기각보다 각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어.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각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각하 얘기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8명이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 8대 0으로 각하래요. 나는 각하를 8대 0으로 한다는 얘기 는 처음 들어봤을 뿐더러 네. 각하를 반대하는 3명의 여성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아, 네, 이름까지 나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얘기 정확히 나와요. 이미선, 네. 정정미, 정계선이다. 그걸 아시아투데이에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내가 웃겨가지고 각하를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도 누가 주도하느냐? 정영식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영식 주도에 진보 출신 판사들이,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여자 판사들이 그것도 네.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각하하는 것을. 아니 이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분들 성향을 잘 생각해 봤을 때 각하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지 하는 거예요. 않은 거지.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탄핵 소추 단들이 처음에 탄핵 소추하려고 올렸던 것은 내란에 대한 것을 올렸던 것인데 이 내란에 대한 것을 뺐는데 왜 이것을 계속 판단하냐. 네. 이건 각하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이 유무죄가 갈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형사 재판에서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보겠다. 이게 바로 법원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회의원의 얘기였고 네. 예전에 권성동의 얘기였단 말이야. 예전에 예전에 박근혜 때의 권성동의 주장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탄핵을 주장해요. 본안에 자신이 없으니까 탄핵을 이 각하를 주장하는 건데 이 각하를 거듭 나는 각하 주장할 수도 있지. 네. 근데 각하를 한 명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8명의 각하를 주장한다고 하고 그 중에 3명이 버티고 있다. 게다가 정영식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 그 3명이 버티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 예. 가짜뉴스 헌재 관련된 찌라시 가짜뉴스가 어제 내가 사실 쫙 풀었는데 예. 가장 황당한 게 바로 이 아시아투데이의 이 뉴스예요. 이 기사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번 주에 선고가 되면 각하, 다음 주에 선고가 되면 기각이래요. 이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각하면 각하고 기각이면 기각이지. 이번 주에 선고할 것 같으면 각하로 하고 다음 주에 선고할 것 같으면 기각이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전 두 번째로 황당한 예. 뉴스예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전에 뭡니까? 예. 선관위 중국 간첩들을
주한 미군들이 체포해가지고 평택 미군 기지로 옮겼다. 요것을 윤석열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 가서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게 현실인 양 외치고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마치 사실인 양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현재 판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 이제 나올 뿐이 없습니다. 멀지 않았다.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나와야죠. 네. 나와야 된다. 나보고 또다시 영희는 주말을- 영희는 무인도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 댓글에요? 예, 불멸이라는 님이 영희는 네. 영희는 무인도에 끌려갈 것이다 이러셨는데 저는 혼자 안 갑니다. 박정호 데리고 갑니다. 김지현을 데려갑니다. 일단 같이 박정호는 팀으로? 재미없어 보이니까 김지현 그래요. 두 분이 가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인들 뭘? 보급을 해줘야지 우리 박정훈 기자님. 네. 그렇지. 근데 안 해줄 것 같은데 치사하게. 헌재 판단 이제 파면만이 답이다. 8대0 파면 만장일치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만장일치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13일에 있었던 이 그럼요. 검사 3인에 대한 판단, 감사원장 판단 이걸 보면 뭐 만장일치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네. 헌재가 판단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막 이제 박수도 보내. 헌재가 잘했다고 그러고. 그 전에 맨날 욕만 하더니. 그러니까요. 그때 뭐 이 그 판사한테도 뭐 중국 사람 같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극우 학교라 그랬지 막. 학교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러더니 애국 판사 되더니. 애국 판사가 되고 대법원장까지 올라갔어 이제. 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가 판단하는 것을 이제 믿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우리 국민 통합의 시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또 포석도 깔린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예. 재판관들이 얼마나 웃기게 생각하겠어 이 상황을. 이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나. 좀 부끄러울 수 제가 있을 이제 것 같아. 예. 쌍권 권영세 권성동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 그리고 구치소 석방됐을 때 이렇게 두세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만났을 때 굉장히 냉랭하고 싸늘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이 쌍권도 사실 체포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긴급 계엄 또 터트리면 사실은 네. 이재명, 한동훈 그다음에 쌍권도 그 명단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탈출구 별로 안 냉각기를 좋아할 수 거쳐서 있다. 뭔가 탈출구의 그런 계산을 네. 하고 있다. 인용이 돼야 된다. 이런 바람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구치소 갔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다 막 그랬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윤석열이 그렇죠. 얘기가 윤석열 있던데. 그냥 윤석열은 바라는 것도 많아. 예. 그냥 와주면 고마울 것이지 또 그걸 개인 자격으로 자격으로 왔다 왔다 그랬다고 그래서. 또 기분 나빠하고. 아까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대표님 개인 자격으로 왔다면서요? 개인 자격으로 왔다면서 그렇게 막 굉장히 그러니까 이 무한을 줬다고 당이 나를 합니다. 버렸다. 지금 그거잖아요 결론은. 그 이번에 석방 됐을 때도 네. 관저에서 만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 민망하게 막 네, 뭐라 해갖고. 차담을 그 한 30분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냉랭하고 민망했다고 예. 하는 그런 그래요.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밤에 찾아갔는데도 또 안 좋아했다. 썰렁했다. 본인도 아는 거 좀 풀어봐. 우리한테만 말하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우리만 맨날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우리는 저는 아니, 살아남아야 우리는 막 말을 함부로 하게 살아남아야 하고.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최진봉 교수님과 있었고 어. 평상시와 다르게 말도 잘하고 어.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하고 쌍권은 완전히 갈라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우리 정도는 아니다. 최진봉 교수님. 아, 지금 네. 최진봉을 싫어하나 봐.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정확히 나오고 있어. 나도 네. 싫어. 왜 그러세요? 또? 안 계시다고 최진봉 교수 안 계시다고 또. 우리 막 없을 때 최진봉 네. 교수가 우리가 어, 엄청 우리 엄청 해, 한다더만. 엄청 여기 다녀. 뭐 우리 박 기장님하고 같이 엄청 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자에다 목사 아니야? 왜 우리를 욕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우리야 뭐 잡초처럼 사니까 괜찮다 그것도 치더라도. 뭐한 5-6천 명 앞에서 욕해요. 그니까 나쁜 사람이죠. 자, 진정해 주시고요. 나쁜 사람? 나쁜 XX. 저는 존경합니다. 어머 진짜 또 갑자기? 네, 아이, 최진봉 교수님이 나만 당했어. 갑자기 다 도마에 올랐는데 자 아마 뭐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요? 그 사람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해. 맨날 방송하러 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느라고. 지금 뛰어올 수도 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내욕을 해? 아 오늘 또 오는 날이야? 올 수도 있어. 아 진짜 우리 얼굴 네, 보지 말고 가자.
자, 이렇게 최진봉 교수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죠. 우리는 성탄절도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환된 박모 전 행정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 수 있다. 이야. 이 글을 의미심장하게 이재명 대표가 올렸는데 대변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풀어줬잖아요. 사실은 뭐 재판부에서 빌미는 줬지만 네. 즉시 항고되면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었는데 날짜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해도 결국은 뭐냐? 네. 윤석열 내란숙의를 풀어줄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비난 정말 국민적 공분 이것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냥 나는 풀어줄래. 우리 선배 풀어줄래. 나를 임명해준 대통령 내가 풀어줄 거야. 네. 국민들이 무슨 얘기해도 다 개소리, 돼지소리, 꿀꿀, 멍멍. 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어쩔 건데 나를.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간 정말 민주당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에 대하는 그런 검찰의 태도 100만 분의 1만 윤석열 내란숙의 그 피의자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했어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안 되고 검찰이 이런 지탄을 안 받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 네. 정말 공감하고요. 제 주변에도 완벽하게 날조된 사건으로 1심, 2심 유죄받은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예. 저희가 무슨 대북 송금을 부탁했다고요? 근거 있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사건이 안 되는 건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사람을 몰아가는 저는 이 부분 반드시 수사되고 단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자. 그냥 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을 박제해 놓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린 걸 수도 있고 검찰이 사실은 뭐 이제 심우정 총장 그러니까 대검에서 항고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거 완전히 검찰이 우리 이제 장사 안 해요, 영업 안 해요 이렇게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진짜 네. 그 지난주에 검사들을 쭈르륵 만나봤단 말이죠. 이 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당신들은 검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40년이 넘었어요. 검사한지 물론 이제 정년퇴직하지만 아니 도대체 자기네들도 부끄럽다. 그 수사본부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검찰총장이 도대체 어딨냐. 네. 박세현이가 한다 그랬을 때 좀 내버려 두지. 아하. 박세현이 좀 믿어주지. 예. 물론 우리들이 한 잘못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안 믿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때 박세현은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거를 공수처에 보내네 만에 갖고 그것도 지금 심우정이 장난친 거 아니냐.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모와 이꼴을 만들어놨으니 일선에는 검사들이 창피스러워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그렇네. 게다가 윤석열 맞춤형으로 딱 한 건 해주고는 또 이제는 안 한다 그러고 그동안에 했는지 안 했는지 즉시항고 사례가 있네 없네 모른다고 탁탁 잡아 떼더니만 네. 즉시항고 했던 사례도 엄청나게 많더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즉시항고 관련해 가지고 뭐 축적된 결정례가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일선에서 네. 한 건 신경 안 쓰고 우리로서는 못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한 게 없어요. 안 한 게 즉시항고를 안 한 게 없어요. 안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최강욱 변호사 나와가지고 좀 욕 좀 하지 말라 그래라. 우리가 최강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좀 기분이 나빴더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검찰들도 좀 정상적인 사람들 많다. 위에는 수뇌부가 좀 그러는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이 사람도 사실 수뇌부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거 같아요. 예. 민주당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작정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도 솔직히 좀 기분 나빠서 협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 판은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구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잘하려 그러면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얘는 힘은 하나도 없고 위에서는 내리 누르고 네. 이번에 이 꼴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 안타까운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검찰 내부에 이제 분위기 취재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보인 행태나 그다음에 검찰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옛날에 조국 수사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걸 비교해 보면은 검찰이
회생 불가하다. 이번엔 확실히 이제 문을 닫을 기회가 딱 왔다. 근데 너무 또 자기네끼리 조용하지 않다 그래요. 자기네끼리는 이프레스 어디? 글도 올리고 위에다가 얘기도 하는데 이프레스 글 올리면 족지 사라진대요. 그게 아. 삭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도 자기가 올렸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2시간 전에는 만에 왜 삭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니,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웃기잖아.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을 욕하고 법무부 장관을 욕해도 검찰 네. 게시판에 존치시켜놓고 그래놓고. 이제 검찰총장 비판하니까 싹 다 삭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의도가 있는 행태를 벌여왔냐. 이 검찰당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말 이권을 나눠가는 검찰당이다. 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 이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심우정 이 총장 결정, 대검의 결정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 뭐 오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난리 됐는데 났던 건 난리 났더만요.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2차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아, 뭐 누가 나도 하면 살아- 풀어줘. 내란 수계도 나갔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난 누구 하면 살아 나오길 바래. 특히 명태규 씨 살아 나오길 바래. 아니 제가 그래요? 볼 때는 윤석열에게만 계몽 검찰이지 음.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몽 검찰 안 할 것 같습니다. 악덕 검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풀어지지 않을 거다. 검찰의 행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이제 글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봤고, 자 민감 국가 얘기를 그래도 우리 좀 격조 있는 또 네. 방송이니까 민감 네. 국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1월에 지정된 이 민간 국가, 미국 에너지부에 민간 국가가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걸 지금까지 모르다가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이 있습니까? 민간 국가 지정을 네. 1월달에 했다면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 때 바이든이 한 네. 건데 아니, 바이든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웨이 부르고 뭐 기타 치고 서로 얼싸안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준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근데 뒤에서 아니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 저는 이번 사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음. 말을 들어 먹어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냥 가차없이 민간국가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내란 속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재임할 때 계속 엉뚱한 핵무장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23년도에 미국 가서 한번 혼났죠. 네. 저 핵무장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권에 있는 그러한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유력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김용현 장관 자꾸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핵 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었죠. 플루토늄을 뭐 정지할 수 있다. 네. 계속 이따위 망언들을 하고 다니니까 미국이 참았다가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방국 중에 어떤 나라도 계엄이든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동맹국과 그렇죠. 의논을 한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미국 국무부와 미국 대사가 네. 굉장히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도 미사일을 쏠 때 우리한테 알려주고 했는데 계엄을 저지르고 주한 미군이 2만 5천 명 이상 상주하고 있는데 미국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터뜨렸는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전화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이 자식들 정말 말 안 듣네. 한국 안 되겠네. 윤석열 안 되겠네. 네. 아예 안 돼. 이러면서 민간국가 지정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윤석열 내란 속에 그렇게 말 안 듣고 정말 무식하게 굴다가 대한민국 국익을 아주 땅에 떨어뜨렸다. 우리 네. 국익 어떡합니까? 동맹국 중에 미국에게 민간국가 지정된 나라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북한이나 이란처럼 취급하는 예. 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냥 진짜 속을 썩였으면 미국이 대한민국 동맹국 2만 5천 명 이상 미군이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정을 할 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윤석열 때 미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터지기 전에 사진 보고 웃음이 터지. 진짜 롱롱 타임 뭐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윤석열.
참 다 이제 저때 얼마나 한 사람은 정말 갖고 한 사람은 이제 갈 위기죠. 꼬리 네. 흔드는 강아지처럼 아. 얼마나 진짜 비굴하게 행동했는지 어쨌든 창피해 죽겠어. 어제 성명서가 하나 나왔어요. 네, 2025년 3월 16일 날 일요일에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원자력 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낸 건데요. 예. 제목은 이거예요. 탈원전 반대 윤석열 정권의 결과가 민간 국가 분류이냐, 국가 과학기술 전반을 시들게 만드는 세계적 망신살이다. 네.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윤석열 정권은 탈원전 반대 정책을 내세워 핵개발 자신감을 드러내며 계엄까지 일으키는 불안한 국정 운영으로 결국 민간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내세우더니 예. 결국에는 계엄을 하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제 이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렇네요. 한국의 민간 국가 분류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에 지속된 경고에 누적된 결과와 윤석열 정권의 불안한 국정 운영에 따른 결과이다. 네. 원자로와 핵 잠수함 관련 상업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S3 개발 등등 이것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 미국에서 이전된 원전 기술로 수출 경쟁을 시도하면 미국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너네는 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고요. 네. 민감한 핵싸움 말고 그럼 원자력계에 비전이 있다는 것이냐. 민감 회피 정책이 필요한데 너무 그런 거 하지 않고 원전 수출이 너무 들쭉날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서 네. 이런 책임성을 부여한 민간 유도 수출업계로 뭔가 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 같아요. 민간 국가 지정에 따른 그럼 우리나라의 피해가 뭐냐? 결국 국가 미래 첨단 산업 분야가 망가지는 거다. 여야를 떠나서 4월 15일까지 이걸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무리하게 진행됐던 원전 수출 응용 연구 등에 따른 민간 국가 지정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다. 네. 당장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하늘을 뭉쳐달라. 무책임하게 나는 모르겠다. 탄핵당했으니까는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그러면 안 말아라. 되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거 친중 반미 이재명이 가장 큰 또 이걸 시작해, 가지고 또 시작. 이재명 대표한테 이러고 아니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야. 아니 핵무기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나경원, 미치겠습니다. 오세훈, 네.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이거는 정말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네. 일종의 정말 심각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핵무장론 얘기하고 다닐 때 그러면 좀 미국과 뭔가 조율된 그런 이야기인가? 전 그런 착각까지 했어요. 아유 갑자기 이런 얘기 하고 다니길래 그랬더니 네. 아무 조율도 없이 이 자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래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간국가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아 답답하네요 진짜. 그렇게 이제 한미 동맹을 외치고 아메리칸 파이까지 부르면서 그러고 있었던 윤석열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이걸 몰랐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4월 15일까지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발효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확실히 정리해야 되고 뭐 여야 간에 지금 서로 이제 비난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잘못한 거 잘못했다. 우리가 착각한 거 착각했다 얘기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뭐 그냥 책임 떠넘기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빨리 판단해서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해서 탄핵을 각하될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90%가 윤석열 내란숙에는 탄핵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부의 몇 사람은 아니야 각하될 거야 8대0 각하 이렇게 우기잖아. 3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 예. 미국한테도 똑같이 그런 거야. 한국 핵무기 만들 생각하지 마. 핵무기 만든다고 천명하지 마. 우리 매우 곤란해. 하지 말아줘. 네. 우리 한미 동맹이잖아. 계속 얘기했는데 미국의 말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기를 원할 거야. 예. 이런 뇌피셜로 과대망상적으로 외교를 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 자들은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국가를 어떻게 과대망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참 심각한데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를 들었던
경호처 간부 해임이 의결됐다고 그래요. 경호처. 아 진짜 안 그래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13일 날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려했던 상황이. 네, 우려했던 상황인데 저는 이러면 사실 근우가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고요. 의인들이 행동을 제대로 할수 이분이 근데 있겠느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걸 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본인이 하시는데 변호사비가 없다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 오. 또 저보다 더 훌륭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얼마든지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저 행정소송 잘해요. 그래서 오. 행정소송은 많이 이기는 편인데 현실적으로 정말 원하시면은 제가 이걸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와. 네, 근데 이제 저한테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변호사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불법적인 윤석열 이 지키기 여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경호처 간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치사한 게 뭐냐면 김성원이 이제 있고 윤석열이 구속돼 있을 때는 이걸 또 찍소리도 못하고 못했어요. 그러다가 김성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속으로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봐라. 이게 바로 윤석열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다. 윤석열은 자기한테 충성을 하면 실제 그것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아무 네.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뭔가 충성해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해주려고 한다. 그렇지만 뭐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그동안 해왔던 거 봐라. 어쨌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윤석열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 내에서는 위법이 아닌 한에서는 합법적인 한 내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잘하려고 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소신 있게 행동했으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밀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 이쪽 진영에서는 나 몰라라 하거나 너 혼자 해결해서 더 살아 돌아와 이런단 말이죠. 살아 돌아와 뭐 느끼는 거 있죠 김주 대변인. 나는 그게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나 올바른 말을 하고 이게 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 맞아요. 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도.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멀리 서가지고 혼자 살아 돌아와. 너 살아 돌아오면 인정해줄게. 그럼 인정도 그냥 잘했어 이게 끝이야. 그럼 누가 그런 걸 하겠냐고요. 김지호 같으면 하겠냐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불사조입니다. 왜? 혼자서 너무 잘 살아.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그게 불사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정말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느냐. 이 제가 그랬잖아요. 보복에 권성동 보복. 권영세부터 잡혀갈 거라고. 보복에 보복.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어떤 행정적 보복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금도도 없다. 아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될지 말지 그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네. 딱 윤석열이 돌아오니까 나를 배신한 경호처 직원들 그냥 가만둘 수 있어?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이렇게 근거 없이 해임을 하면 나중에 다시 살아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네. 한번 죽어봐. 하하. 똑같이 누구한테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이 예. 자들이. 아니 야 그때 살아 돌아오더라도 너희들이 한번 고생 한번 해봐. 그리고 나는 나의 권위를 지켜야겠어. 내가 땅이라 그러면 땅이고 하늘이라 그러면 하늘이야. 이런 최소한의 금도도 없고 눈치도 안 보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었고 두 번째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를 참아야 되는 겁니까? 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더 손해를 봐야 네. 되고 이게 정말 나중에 손해 본 것도 아니야. 바로 보는 앞에서 그렇죠. 정의를 추구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인 손해를 봐도 됩니까? 저는 이번 참에 이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장을 비유한 검찰 간부들 확실히 찾아내고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아쉽고요.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반드시 원상 회복하고 검찰 경호처 단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고검 영장 심의가 결정 내렸잖아요. 네. 영장 이거 청구해야 된다 오면은. 근데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한 열흘 넘었는데 행동을 안 하고 있죠. 움직임이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구속 취소가 전격적으로 결정되게 된 것도 이것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죠.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과 이강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관절을 비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자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한 검찰과 대통령 라인에서 이거 안 돼. 우리 빨리 네. 빨리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 그때 원래 한단 말 없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또 당연히 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 내릴 거라고 몰랐는데 그런 결정 내리고 네. 그런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즉시 한거할 줄 알았는데 또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분들은 가릴 게 많고 감출 게 많고 자기네들 그렇네요. 걸릴 게 지켜야 많으니까 되는 게. 이 서버 비아폰 서버와 관련해 뭔가 자기네들끼리 그렇네. 내부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거죠. 경호처에 있는 수많은 간부나 이런 사람들 김성훈이나 이강호 말고 나머지 사람들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걸 알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그걸 지키고 싶어야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날려버리면 안 되죠. 큰일 나니까. 예. 그럼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파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파면 다음에 해임인데 해임을 시켜버려요. 네. 해임은 정말 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영구히 퇴출되면서 거기에서 이 비아폰 서버 같은 거를 건드리거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네, 그렇게 보는 말씀 거죠.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네. 결국 그 뒤에 정말 끝판왕은 이제 김건희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가 일어난 그 트리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법, 뭐 네, 명태균 맞아요. 의혹 이런 거기 네.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무리에 무리를 더해서 정말 신박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건희는 과연 불사조다. 노영이 불사조가 있는데 여기 과연 뭘 이렇게 지키려고 그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 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계속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김성훈과 이 사람들을 왜 지키는지 예. 결국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건희 부부를 지키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 수뇌부들 간에 뭔가 우리들이 알면 안 되는 결국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다. 네. 결국 이들이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다. 한 몸이다. 한 이렇게 보는 몸으로 거죠. 지금 예. 있다. 제 핵심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잠깐 약간 뭐 이 출판 기념 이런 것도 좀 홀드하면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세훈 씨가 또 출판기념일 이제 앞으로 할 거라네요.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나 무혐의 나온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은? 그래서 그 태도를 변화시키게 한 사람이 김한정이라는 사람이야. 김한정. 김한정이가 처음에는 오세훈을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이제 막 하다가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아무래도 짱을 보니 오세훈이 살아날 것 같아. 아니, 내가 들은 얘기는 그래요. 예. 오세훈이 살아날 것 같아. 오세훈하고 척지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예. 결국 내가 이걸 얘기해봤자 나한테 돌아온 게 뭐야? 난 돈 쓰고 그냥 망신당하고 그리고 더 이상 윗선에 줄도 못 대고 끝이잖아. 그러니 나중에 뭔가 될 만한 사람하고의 끈을 연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김한정 씨가 다시 오세훈 편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안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다음에 김한정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내가 지난번에 오세훈 씨를 위해서 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는데 네. 그건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죠. 오세훈 씨 나 여론조사하면서 돈 내고 한 적 없어. 그 돈은 나는 무관한 내용이고 그거는 김한정 혼자 너무 과잉 충성해서 일어난 일이야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한정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돈 준 거는 오세훈 씨를 위해서 특별히 한 건 아니고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을 잘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였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오세훈을 위한 뭐 여론조사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말하고. 네. 그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당시 2021년도인가요? 4월 7일인가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서울시장에. 그랬는데 이 보궐선거에서 처음에는 오세훈 씨가 매우 열세였어요. 그래가지고 나경원 씨하고 내가 언급하기 싫어하는 그 나경원 씨하고 서로 좀 경쟁 관계에 있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경원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져요. 맞아요. 이 꼬꾸라질 때 명태균 씨는 자기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나경원은 꼬꾸라지고 이제 국민의당에 안철수와 함께 단일화를 한 해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뭐 난리를 치게 돼요. 자, 요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에게 유리한 것들이 차근차근히 나와줬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의당에 안철수 씨는 이제 저를 가고 오세훈 씨가 됐잖아요. 네. 4월 7일에 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세훈 씨를 위해서 준 게 그러니까 오세훈의 여론조사 때문에 준 거 아니다. 이미 다 끝나지 않았냐. 내가 돈 준 거는 윤석열에게 오세훈 잘 봐달라고 하려고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인터뷰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실제 이 당시에 보궐선거에서 스타가 된 사람은 오세훈이잖아. 그럼요. 그리고 2021년 5월경에는 아직까지 윤석열 씨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3월달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렇죠. 좀 헤매고 있던 낭인 시절이기 때문에 그럴 때 명태균에게 돈을 대가면서 윤석열이 오세훈을 잘 봐주길 바라줘줬다?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쭉쭉 하면서 결국은 오세훈 때문에 돈 줬다는 얘기를 절까 없애버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명태균에게 1억 넘는 돈을 줬어.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전에까지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김한정 이름으로 강혜경에게 강혜경 계좌로 3,300만 원 줬어였어요. 강혜경 계좌를 왜 줬습니까? 그러니까 글로 누나 그러니까 넣었죠.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의 여론조사 비용 내가 됐어. 앵벌이에서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인터뷰 했던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가지고 오세훈 씨 편을 들면서 오세훈이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 혼자 미쳐서 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드디어는 명태균에게 1억 넘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를 실토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작년 10월 11월 달에 한창 이 얘기 나왔을 때 그때 3,300만 원이 김한정 씨 이름으로 넘어갔고 안 넘어 이거 할 때도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1억 넘게 넘어갔어요. 이제 내가 그 얘기 했었어요. 스펙스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 예. 금액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목적이 누구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오세훈 씨에 대한 충성심과 오세훈 씨에 대해 유리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 하고 나니까 요즘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오세훈 씨에 대해서 이미 경찰은 무혐의로 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훈 씨 홍준표는 어쩔 수 없이 빼박으로 잡혔지만 오세훈 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네. 이런 주장하면서 오세훈 씨가 그래서 다시 책을 내고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지금 자기네끼리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네. 이게 참 흐름 자체가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다음 주에 출판 기념회 하는데 다시 성장이다. 다시 성장이다. 이런 책을 내고 홍준표 시장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출간 시기를 또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준비는 하고 있지만 명태균 의혹 뭐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은 명태균 의혹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김한정 씨의 발언이 우리가 볼 때는 글쎄요 김한정 씨가 맨 처음에는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많이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네. 오세훈에 대해서도 많이 풀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검찰이 오세훈 시장을 맨 처음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또 면죄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영희, 김지호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슈퍼챗도 아까 이제 들어와서 지금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이 박봉규랑 비교해 보면은 다 이제 좋은데 슈퍼챗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왜 일주일 만에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왜 그래요? 오늘 보니까 좀 오늘- 적어서 오늘 좀 적게- 인터뷰에 집중하다 보면은 맞아요. 우리가 슈퍼챗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이 박봉규는 슈퍼챗 얘기를 3분에 한 번씩 합니다. 아니 박보 슈퍼챗 얘기만 해요. 슈퍼챗을 위한 아니, 저기 우리 최진봉 교수님 슈퍼챗 들어왔나요? 아, 왜 그래? 안 들어오지? 그래? 들어왔나? 계속 그럽니다. 3분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런 저희는 한 거에- 번뿐이 얘기 안 그런 했죠. 거에 저희는- 비하면 뭐 우리는 네, 뭐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근데 싫어요. 내용이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싫죠 아니 지금. 좋다고요. 좋다고. 사람이 속물스럽네. 슈퍼챗의 종말을 막아주십시오. 네. 네. 자 월요일 일단 우리를 앵벌이를 뭐 네. 해보겠다는 거야? 예 박영호. 박영호. 네, 미니님이 아까 잠깐만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읽어 아니 들어온 거라도 좀 읽어봐야 제대로 그러면 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면서 그래요. 읽어봐요. 우린 범죄 저지 그러지 범죄를 저지르지 범죄 않으니까. 저지를 팔자는 팔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국힘은 맨날 프레임 먼저 씌우면 우리는 놀라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고 암울하면 거기에 놀라서 반박하고 뭐 하겠어요? 저것들을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제발.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유. 네. 여기서 이 좋아요가 12분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나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오마이 TV 월요일 박영호 함께 해봤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두 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박영호, 수요일 박봉규 점점 또 경쟁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네. 경쟁 붙입니다 항상. 슈퍼챗도 한번 다음 주에는 더 경쟁을 붙여봐서 많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